작년 말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라민주원탁회의가 결성이 됐습니다. 제주를 선도 모델로 삼아서 국가 시스템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천년의 꿈 제2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2로드맵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구상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간단히 소개드리긴 했는데 천년의 꿈 제2로드맵 뭔가 이름은 굉장히 거창한데 무엇인지 딱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구상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역사를 크게 보면은 네. 탐납 독립왕국 시대 천년이 있고요. 네.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은 예속 시대 천년이 있습니다. 네. 그 예속 시대 천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자치 꿈을 잃지 않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손으로 제주임의를 스스로 설계하자 이 자치의 꿈을 천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천년의 꿈이라고 그랬고요. 네. 이러한 제주 2000년이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를 선도 모델로 하고 제주를 이제 헌법상 지위를 보장하는 완전한 자치권을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는 그런 3단계 로드맵 이게 제2로드맵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천년의 꿈 제2로드맵이라고 명명하게 된 거죠. 네, 제주도가 현재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예.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체를 선도하는 모델을 내세워보고 싶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한계는요. 자치 입법권이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행 법제에서는 이 조례만으로는요. 네. 법령에 어긋나거나 또는 뭐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중앙정부 권한을 지금 위임받는다 하면은 권한 지금 이양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껌껌이 받아야 돼요. 지금 헌법상의 포괄금지 위임, 네.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내부 발전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제주 정부의 어떤 자치권을 보장하고 또 법률과 동등하거나 또는 네. 우선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제주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의 주처럼 예, 좀 그렇죠. 바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가지는 한국의 지방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모색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연방제의 주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정부 형태도 가질 수 있고요. 네.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네. 또 주민자치제도라든지 나아가서 어떤 사법제도까지도 네. 정말 어떤 제주의 안성맞춤인 그런 거를 우리 제주도민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듣기에는 굉장히 설레이긴 하는데 예.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2로드맵은 기존의 특별자치도 모델과 다르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그렇죠.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단계별 실행 전략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단계 과정으로 구체화시키겠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해 보겠다라는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1로드맵은 크게 3단계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단계에서 처음 세부 단계는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일단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네. 채택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주요 후보 공약이라고 하면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1로드맵, 제주정, 예, 제1로드맵. 전국 지방선거가 아니, 아니라 제주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방선거에서 네. 네, 제주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약된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세부 2단계로는 우리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제도적 바탕으로서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의 개헌 절차법 제정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주도 안에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는 제주 제주의 공약을 지방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공약을 하고 공약을 담고 그 그리고 공약이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네. 그런 어떤 개헌 절차법 제정 운동을 또 펼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개헌 절차법이 제정되면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1단계. 예. 네.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이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도 이제 제주와 전국이 연대해서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으로 개헌 청원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압력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런 어떤 세부 프로그램들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개헌이 되면 정말 제주가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그런 어떤 자치 실험, 민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또는 정부 형태 또 주민자치제도 이걸 만들어서 선도 모델을 하나 확실하게 정립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2단계가 끝납니다. 그렇게 2단계가 정립이 되면 3단계는 이제 제주의 성공 모델.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바꾸고 네. 또 연방적 어떤 분권 국가로 가는 개헌을 이룸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대전환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3단계 로드맵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 네. 일단 1번은 제주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개헌을 통해서 제주의 실험을 해보겠다. 예. 3단계는 이걸 가지고 다시 재개헌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면 이게 사실은 개헌 단계가 2차례 포함되는 그렇죠. 것이고 실행 단계가 한 차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지난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들긴 하는데 지금 1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는 시민 공론화, 개헌 절차법 제정 추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1단계는 어떤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번 2026년 이제 제주 지방선거는 이게 단순한 어떤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닌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로드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의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1단계의 첫 번째 세부 단계에서 주요 후보들이 공약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 제1로드맵 실현을 위한 천사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1,004명이 선언을 해서 네. 주요 후보들한테 이 선언에 동참하도록 하고 네. 또 공약화하도록 요구를 해서 1단계의 첫 번째 세부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에 일단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방 정가에도 조금 컨택을 해보셨을까, 접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도 3분이 계시고 예. 국민의힘 또 지금 한 분이 결국 단수 공천이 되고 이렇게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충 한번 만나보니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뭐 도의원 같은 분들도 대충은 아실 거잖아요. 예, 예. 다들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1로드맵이 어쨌든 간에요. 네네. 제주도민이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대의 명분에 거부하거나 부정적이기는 힘들죠. 연방제 수준의 이 제주 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들 지역 정치인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 네, 공감을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어려운 과정이 개헌의 과정이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또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개헌을 얘기할 때는 이 대통령 4년의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그 얘기는 완전히 빠지고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것을 강화한 것을 전문에 헌법에 수록하자라는 등등 약간 상징적인 내용들로 개헌을 하자라고 지금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런 노선이 바뀐 것도 헌법 개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원식 의장의 이 개헌 논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네.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원식 의장의 개헌도 그런 논의도 쉽지 않은 게 결국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형태로 개헌은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거대 양당이 스스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는가? 네. 결국은 국민적 아래로부터의 어떤 국민적인 압력 네. 이거 없이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1로드맵이란 건 바로 무엇이냐? 아래로부터 이 도민과 국민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1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될 때, 운동이 성공적으로 실현이 될 때 결국 그 개헌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풀뿌리의 힘으로 이뤄보겠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더라도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중에 거기 한 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제주는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풀뿌리 단위에서 밑에서부터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2단계 개헌의 전 단계로서 개헌 절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네. 이런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풀뿌리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네. 이걸 법률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그걸 통해서 개헌이 동력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개헌절차법 제정을 개헌 앞서서 우리 어떤 단계로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결국은 아래의 힘으로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일 중에 하나가 또 5극 3특이라고 하는 분권 예, 예.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모델과 제1로드맵은 좀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렇게 그 조성복 그 독일 정치연구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17개 시도는 좀 많다. 네. 연방제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한 10개 시도 정도로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국 3특은 사실 그거 좀 부합되거든요. 8개 정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네. 5국 3특으로 가게 되면 제주 선도 모델로서 연방제 국가로 가는 어떤 오히려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와의 그 로드맵과는 잘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현실 정치에서는 경제나 민생 공약이 좀 중심이 되고 이 헌법 예. 개정, 자치 모델 같은 것들은 사실은 좀 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오영훈 도지사 같은 경우도 행정체제 개편이 결국은 좀 이렇게 임기 내에 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제1로드맵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자치가 곧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법과 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런 어떤 경제라든지 민생도 한계가 있어요. 네. 오영훈 지사가 그 기초자치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었고 중앙정부 때문에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가 민생이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을 일단 이 일천인 선언에 동참시키고 공약으로 내세우게 한다면은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주요 후보들이 좀 소극적이라면은 저희들이 뭐 공개질이라든지 공론화를 통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이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제1로드맵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제1로드맵을 주요 의제로 부상시키기 위한 준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회견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 제안자 153명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분이 107명이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만 갖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헌 운동 단체의 전문가들을 한 46분 이렇게 네. 참여시켜서 153분이 이렇게 공동 제안 형태로 하고요.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 후보들 보고 천년이꿈 제1로드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제주를 변화의 마중물로 삼아서 선도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참된 민주공화국으로 재설계하자.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선언에 1,4명이 동참을 제주도민과 제주 국민 이렇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400분이 동참하고 모으는 것은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4월 26일까지 이 모집을 할 거고요. 4월 29일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제주시청 앞에서 공식 선언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1,400 선언을 가는 것은 4월 26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4월 26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흥미나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치가 민생이다라는 우리 신영 교수님 말씀을 좀 귀에 담으면서 이 일이 잘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였습니다. 안지웅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